안녕하세요. 중졸 수학을 담당한 박호인입니다. 우리 오늘은 수화식 파트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식 파트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앞에서 배웠던 수에 대한 계산들도 조금 우리 뒤에 있는 식의 계산을 좀 알아두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으셨지요? 이제 식의 계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앞에 좀 부족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꼭 연습해서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식의 첫 번째 문자와 식 파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와 식에서 우리가 문자를 식으로 표현하는 문자와 식, 문자식 표현 방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문자식이라는 내용은 제목 그대로 문자를 사용하여 수량이나 그다음에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아니면 뭐 xy 이런 문자들이 나올 거다. 그런데 저 문자들을 좀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놓읍시다. 문자식을 사용하는 그 첫 번째, 먼저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답니까? 뭐가 생략이 된대? 곱하기가 생략된다 라고 쓰여져 있지요. 문자와 문자 사이 그리고 수와 수 사이에 우리는 곱하기를 생략한다. 그 밑에 보기가 나와 있으실 겁니다. 보기 1번에 봤더니 2 곱하기 x라고 되어 있지요. 저기에는 곱하기가 생략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그냥 2x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1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는 1 곱하기 x일 때는 1x라고 안 씁니다. 여기서는 1까지 생략을 해서 그냥 x라고 써줍니다. 그래도 x 앞에 뭐가 있다는 거, 1이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그 밑에다 같이 추가해서 좀 써놔 주세요. 두 번째, 반복되는 문자가 있을 때는 그 반복되는 문자는 우리가 거듭 제곱꼴로, 반복되는 문자는 거듭 제곱꼴로 표현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밑에 있는 보기 2번 또 보시면 x 곱하기 y라고 되어 있으시지요? 그 문자 xx 똑같은 게 반복되네. 이럴 때는 x를 두 번 쓰지 않고 거듭 제곱 위에다 두 번 곱해졌다 2라고 표현하자고. 그리고 y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수와 식에는 제일 앞에 숫자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엔 문자도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무슨 말입니까? 보기 3번 보시면 x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y라고 되어 있어. 문자랑 숫자가 뒤섞여 있을 땐 맨 앞에 숫자를 먼저 쓴다는 거. 그런데 숫자 두 개가 있네요. 이런 건 계산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3은 6. 그리고 알파벳 순서대로 x, y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에서도 만약에 소문자, 대문자가 있다면 우리는 또 추가해서 좀 써놓읍시다. 대문자를 먼저 씁니다. 대문자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 소문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이 2 곱하기 a 곱하기 a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는 순서대로 숫자 먼저 쓰고 그 다음 대문자 먼저 쓰고 그 다음 소문자 써주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나눗셈 꼴이 되어 있을 땐 나눗셈은 무슨 꼴로 써준다고? 분수꼴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보기 4번 보시면 x 나누기 y라고 되어 있지요. 그럼 나누기는 분수꼴로, 나누기 뒤에 있는 게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렇지, 분모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분의 x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는 문자를 식으로 표현된 걸 값을 구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식의 값. 그거의 첫 번째 이런 용어가 있을 겁니다.
대입, 왕별표 하세요. 대입이라는 용어의 별표. 이제 앞으로 선생님 입에서 대입이라는 용어를 수십 번, 수백 번 듣게 될 겁니다. 수학 문제는 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대입만 잘하시면 절반은 맞출 수 있어. 그래서 대입이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입은 제목 그대로 대신 입구자야. 대신 들어간대. 그래서 식에 문자나 수 대신에 다른 걸로 대입 바꿔 쓰는 거야. 문자 대신에 수나 식으로 바꾸어 쓰는 것을 우리는 대입이라고 한다. 대입을 해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뭘 할 수 있다? 식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에 있는 값을 구해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대입해서 계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 있는 참고 보이시지요? 거기 참고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 봤더니 x는 2라고 되어 있고 y는 마이너스 3이라 되어 있어. 근데 x 더하기 y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x랑 y를 더하래. 이런 식을 계산하래. 그런데 x는 얼마라고 나왔다고? 2라고 나왔다고.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서 x 대신에 뭐 대입하자고? 2를. y 대신에는 마이너스 3을 대신 집어넣는다. 대입하라고. 그래서 2랑 마이너스 3으로 대입해서 계산하라고. 그럼 부호 다른 계산이니까 빼서 큰 부호 마이너스 1이 되신 거죠. 이렇게 식의 값을 구하려면 문자 대신에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한다고요. 되십니까? 우리가 뒤에서 또 연습 계속 할 겁니다. 대입이라는 용어 오늘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몇 가지 식에 대한 용어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문자 계산들, 식 계산들 계속 하게 되실 텐데 선생님이 언급하는 이런 용어들을 좀 알고 계셔야 수학 문제가 좀 쉽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용어가 있답니다. 항이라는 용어. 항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수 또는 문자로 곱해진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항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드릴게. 요런 식이 있어. 요런 식에서 우리는 요렇게 하나, 요 하나를 우리는 다 항이라고 한다고. 그럼 얘는 항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 왜 여기가 곱해진 겁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x라고. 그래서 곱해진 이런 부분이 항이 된다. 5x도 5 곱하기 x인 거지. 그래서 곱해진 부분. 뒤에 있는 숫자 7은 뭐야? 숫자 7은 뭐 굳이 산다면 7일은 7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있는 숫자만 있는 항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항? 상수항. 요건 x만 있는 항이니까 x항. 얘는 x가 제곱이 붙었네. 그래서 x제곱항. 그런데 제곱은 x가 몇 개 곱해진 거라고? 2개. 그래서 얘를 x제곱 2차항이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용어 나와 있는 거죠. 상수항이라는 건 뭐라고? 숫자만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 다항식은 항이 다양하게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항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양하지 2개 이상만 있어도 항이 2개 이상만 있어도 우리는 그걸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그럼 다항식이 있으면 무슨 식도 있대? 단항식이 있대. 단항식. 단, 오직 단자야. 얘는 항이 한 개만 있는 식. 한 개만 있는 식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x 곱하기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 항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직 간단히 안 한 거지. 왜?
곱하기는 이렇게 없애서 써야 되니까. 그럼 얘는 항이 몇 개야? 실질적으로 항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쟤는 단항식이 되는 겁니다. 되시나요? 이제 개수라는 용어가 있고요. 차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개수, 차수 용어 또 중요합니다. 용어 정리 중에서도 우리 문제에 자주 언급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개수라는 용어는 문자 앞에 있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얘는 2x제곱 y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 문자 맨 앞에 있는 얘요. 얘가 개수가 된다고.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개수를 물어본다면 쟤는 2가 되는 겁니다. 차수라는 용어는 뭐냐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가 차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라는 식에서 앞에 있는 2x제곱은 x가 몇 개 곱해졌어? x가 2개 곱해진 거야. 그래서 얘는 몇 차? 2차. 얘는 그럼 x가 몇 개 곱해졌어? 5개 아니야. 앞에 그건 개수야. x가 하나 곱해진 거야. 그래서 몇 차? 1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x의 개수는 5가 되는 거고 차수는 1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랑 차수 용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용어 정리가 잘 됐나? 밑에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제 1번 봤더니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분의 1. 첫 번째, 항의 개수는 몇 개냐입니까? 항이 몇 개 있습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 5분의 1 몇 개? 그렇지, 3개. 두 번째, 상수항은 누가 됩니까? 숫자만 있는 항, 상수항은 누구? 그렇지,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는 안 쓰셔도 되죠. 세 번째, x의 개수 물어봅니다. x 앞에 있는 숫자 얼마입니까? x 앞에 있는 수, 부호까지 같이 말하셔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3. 네 번째,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봤어. 몇 차식이냐는 말은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얘가 몇 차지? 2차요. 얘는요, 1차. 그럼 제일 높은 게 누구야? 2차. 그래서 얘는 전체는 제일 높은 차수 몇 차식이 되는 거다? 2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차수 말해주시면 그게 몇 차식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x제곱의 개수와 x개수를 뭐 하랍니까? 곱하랍니다. x제곱의 개수는 얼만데? x제곱 앞에 2가 써 있고요. x 앞에는 아까 얼마라 그랬지? 마이너스 3. 곱해 주시면 얼마? 2, 3은 마이너스 6이요. 되시나요? 그 다음 또 같은 문제로 예제 문제 한 번 더 풀어봅시다.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첫 번째 항의 개수는 몇 개? 그렇지, 똑같이 3개. 두 번째 상수항은 누가 됩니까? 뒤에 있는 숫자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1. 세 번째 x제곱의 개수는 x제곱 앞에 얼마 쓰여져 있습니까? 네, 3분의 1이요. 네 번째 몇 차식입니까? 제일 높은 차수 맨 앞에 몇 차? 그렇지, 2차. 그래서 차수 말할 때는 요 위에는 조그만 지수 말해주시면 되고요. 개수는 문자 앞에 있는 숫자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개념 확인 문제로 이제 들어가서
앞에서 배웠던 식 간단히 하는 거, 그리고 대입하는 거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히 하랍니다.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들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2 곱하기 x는 어떻게 표현된다? 곱하기를 안 써서 앞에 있는 숫자 먼저, 그래서 2x. 두 번째, x 곱하기 y도요. 알파벳 순서대로 곱하기 안 쓰면서 xy. 세 번째,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네요. 맨 앞에 있는 숫자 먼저 쓰고 x는 2개네. 제곱 쓰고 y 하나. 그래서 2x제곱 y가 됐다. 네 번째,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y는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곱하고 그리고 문자 xy 써주시면 된다. 다섯 번째, a 곱하기 b. a 2개 반복됐네. 그럼 2개 똑같은 거 제곱 지수로 써주고 거듭제곱으로 써주고 뒤에 b 붙여주시면 된다. 그래서 a제곱 b요. 여섯 번째,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a. 숫자 먼저 쓰고 알파벳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a, x, y. 알파벳 a가 제일 먼저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대문자 a입니다. 숫자끼리 먼저 곱하고 마이너스 2, 3은 6 그리고 대문자 a요. 여덟 번째는 마이너스 x를 2개 곱하고 그 다음에 2를 곱하래. 숫자 먼저 쓰고 그러면 마이너스 x 2번 곱하면 마이너스는 둘이 곱하면 뭐가 돼? 그렇지, 플러스 됩니다. 여기 1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 1은 1이야. 그리고 x 2개, 그래서 2x 제곱이 된 거다. 아홉 번째는 a 곱하기 c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a가 몇 개? 2개. b도 몇 개? 2개. 그리고 c 하나. a제곱, b제곱, c요. 10번은 2 곱하기 x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요. 그럼 앞에 거 숫자 2에다가 x 2개. 더하기 생략은 안 해. 더하기는 쓰고 그 다음 곱하기 생략해서 그대로 3x가 된 거다. 그래서 곱하기와 나누기가 생략이 되는 거지 더하기와 빼기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문제 2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도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기. a 나누기, b 나누기, c 간단히 하래. 우린 나누기 뒤에 게 분모로 간다 그랬어. 그런데 나누기가 선생님 2개나 있어요. 그러면 나누기 둘 다 분모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뒤에 건 무조건 분모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a는 분자로 가고요. 두 번째, a 곱하기 b에다가 a 나누기 b를 하랍니다. 나누기 뒤에 거 분모로 갑시다. a랑 b. 나머지 a 2개 그리고 b 하나. 그런데 약분되면 약분까지 하세요. b 하나 약분되고요. a도 하나 약분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만 남아? 분자에 a만 하나 남게 됐다는 거. 세 번째는 마이너스 2에다가 y를 곱하고 그리고 4xy를 곱했습니다. 그럼 숫자 마이너스 2에 y가 3개 그리고 뒤에 4xy요. 중간에 더하기 그리고 부호는 생략하시면 안 되고. 4번에 a 곱하기 대문자 a 곱하기 2네. 숫자 먼저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는 대문자 먼저 쓰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a 대문자 소문자 a. 다섯 번째 9 곱하기 x 곱하기 y 나누기 x 나누기 y요.
나누기 뒤에 게 분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x랑 y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분자는 9xy. 약분할 거 보이십니까? xy 약분되지요. 그래서 누구만 남네? 네, 9만 남게 된 겁니다. 6번에 1 나누기 y는요. 나누기 뒤에 거 분모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누구분의 y분의 1이요. 7번째 x 나누기 y에다가 xy를 한 번 더 곱하랍니다. 그럼 나누기 뒤에 건 분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y분의 x고 더하기 생략하시면 안 돼.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xy가 그대로 써지겠네요. 8번째는 9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고 xx를 곱하래. 앞에 숫자 먼저 2개 곱하시죠. 그럼 마이너스 39, 27에 x는 몇 개? 2개요. x제곱. 9번은 a 곱하기 b 3개요. 그럼 a가 몇 개 있고요? 2개. b는 몇 개요? 3개요. a제곱 그리고 b의 세제곱. 10번은 x 나누기 y 나누기 g. 나누기 뒤에 건 다 분모다. 그래서 나누기 뒤에 y가 몇 개야? 2개. 그리고 g 하나. 분자는 x만. 약분할 거 없으니까 y제곱 g분의 x가 되신 겁니다. 이제 3번 대입을 해서 시계값 계산하는 거 마저 같이 해봅시다. 3번에 시계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시계값 구하는 거 2글자 무엇을 할 수 있으시면 된다고? 그렇지. 대입. 그럼 첫 번째 해봅시다. A 값은 3이고요. B 값은 2랍니다. A 더하기 B를 하란다. A에 얼마 대입한다고? 3. B는 2. 그럼 뭐야? 3 더하기 2요. 그냥 산수 계산 하시라는 거지. 답은 5. 두 번째는 A랑 B를 뭐 하랍니까? 곱하랍니다. 그래서 A에 3, B에다 2 대입해서 2, 3은 6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5고요. y는 2랍니다. 첫 번째 xy 더하래. 마이너스 5에다가 2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십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되셨어요. 두 번째는 x랑 y를 곱하랍니다. 마이너스 5에다가 2를 곱하랍니다. 그럼 얼마? 마이너스 5이 10. 세 번째는 x를 뭐 하래? 제곱. 이 소리는 뭐야? x를 2번 곱한 거. 그러면 마이너스 5를 2번 곱하라고요. 그럼 5, 25인데 마이너스 2개라서 플러스 25가 된 겁니다. 3번은 x값은 마이너스 2고 y값은 마이너스 3이랍니다. 첫 번째 또 xy 더하래.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더해 주시니까 얼마가 되신다? 그렇지. 같은 뭐 더셈 마이너스 5. 두 번째는 xy를 곱하랍니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기 해주시면 음수 2개 곱하니까 2, 3은 플러스 6. 3번은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랍니다. 그럼 x를 마이너스 2를 제곱 2번 곱하고 마이너스 3 y도 2번 곱해 주신다고. 그러면 2는 그렇지 4인데 마이너스 2번이라 플러스 4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도 3, 3은 9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번이니까 플러스 9가 되신다. 그래서 답은 4 더하기 9 해주시면 되지요. 그래서 얼마? 13이 된 거다.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계값 대입해서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자와 시계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서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식의 용어들, 그리고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대입하여 계산하는 부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곱하기 생략하는 방법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